네, 자, 광주 오늘 이제 그 정규 강의 첫 강의입니다. 또 오리엔테이션을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원래 이제 제가 지역별로 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오픈 특강 형태로 드리는데 뭐 원래는 일정도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그 지방직 전체로 오픈 특강은 드렸다가 이제 지역별로 할 때는 정규 강의 앞에 잠깐 한 3, 40분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인 면접 지역별로 별도로 면접 분위기랑 뭐 약간의 진행 방식이랑 또 뭐 대략적인 질문의 분위기 뭐 이 정도는 뭐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겸해가지고요. 수강생보다는 또 오리엔테이션이고 정규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면접 정보들은 그 오픈 특강 형태로 같이 알려드리는 그렇게 겸사로 그래서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피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발표, 저 녹화 기준으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아무튼 뭐 그래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빠르게 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감사드려야 될 때가 광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자고로 이 면접은 빨리 보는 게 최고입니다. 빨리 발표하고 빨리 보는 게 최고지. 뭐 시간 많이 준다고 뭐 면접을 잘 볼 가능성은 가성비가 되게 떨어져요. 시간 대비 가성비가. 뭐 짧고 굵게 준비하는 게 뭐 여러모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정신 건강에는 뭐 제일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빨리 발표하고 면접도 좀 빨리 진행하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발표도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마 그 광주 인사과 공무원분들은 괴로우시겠지만 공무원의 이제 적극성이죠. 적극 행정, 봉사 정신, 이런 거를 이제 몸으로 보여주시는데 참고로 뭐 서울시 같은 데는 뭐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아마 면접에 관련돼서는 아마 뭐 발표 나오고 나서 이것저것 뭐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오픈 자료라고 해서 이제 지역별로 자료도 다 올려드렸고 그래서 뭐 개략적인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조금 디테일한 얘기 약간 좀 드리고요. 또 마침 그 제가 이제 늘 이제 필기 합격 지방직은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직후에 이제 이렇게 그 정규 강의를 시작을 하고요. 공통 강의는 이미 다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역별 강의는 이제 직후에 하는 게 이제 면접 공고문이 늘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뭐 가끔 또 행간을 좀 읽어야 되는 공고문도 조금 있어서 그 해설 겸 하기도 해서 이제 발표 직후에 보통 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데 같은 경우 막 지역 통합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그냥 뭐 면접 진행 과정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그렇지는 당연히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공고문을 좀 봤는데요. 어저께도 뭐 예년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광주의 사전 조사서라는 거를 이제 아침에 가면 쓰게 하는데요. 그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지지난해는 인원이 많다고 안 했고 그래서 원래도 공고문을 보니까 뭐가 쓴다는 얘기는 없어요. 원래 뭐 쓰더라도 쓴다는 얘기를 공고문에 넣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뭐 공고문이 없다고 무조건 안 쓰느냐 이런 얘기를 누가 물어보시던데 아마 뭐 어제 지난해도 그랬고 또 사실 그 써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질문이 있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코로나 때문에 방역 문제도 있고 또 진행도 조금 빡빡하고 아마 그래서 그냥 지난해도 아마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도 뭐 특별하게 뭐 새로 해야 될 무슨 이유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런 거는 안 쓰는 것 같고요. 뭐 쓰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또 괜히 또 뭐 좀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부담은 좀 있긴 한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걸로 기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좀 확인이 사전에 될 수 있으면 제가 따로 뭐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안내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그 공고문 좀 보고요. 또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좀 시중에 좀 오해가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코로나 걸려도 다 면접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들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 일부 학원가에서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로들 전파가 되고 있어서 그거는 사실이 좀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제 광주시는 면접을 보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좀 코로나도 좀 방역 관련돼서는 자가 방역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 겸 공고문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면접 진행 상황 분위기, 그다음에 또 약간의 그 기출들 뭐 제가 오픈 자료로 공개는 해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뭐 전체적인 분위기랑 뭐 여러 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겠는지 뭐 이런 정도의 조언 정도 간단히 짧고 굵게 드리는 오픈 특강 오리엔테이션 겸 오픈 특강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고문은 제가 봤는데요. 뭐 일단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단톡방에도 여쭤봤는데 뭐 여기 또 데이터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전체 데이터가 약 한 1.1배수 정도 전체 에버러지 값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1.1 한 뭐 1, 2배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광주가 늘 한 1.1배수 약간 넘거나 뭐 그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전체 평균 값이고요. 예, 전체 평균 값은 그러한데 이제 각 직렬별로 보면 약간 희비들이 조금 있어요. 그 안에서 약간씩 좀 뭐 아까 단톡방에 제가 여쭤봤더니 뭐 복원은 뭐 1점이다. 사복은 뭐 1.15였다고 하셨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동점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두 명 동점자가 더 계시면 뭐 같이 붙어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특정 직렬을 미워하려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또 아까 또 누가 물어보시던데 뭐 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러나는 게 없어서 이거 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뭔가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요. 광주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우수를 주고 또 얼마나 미흡을 주는지는 제가 이제까지 한 뭐 6년 정도 있으면서 지방직 강의를 하기 6년째인데요. 제가 성적이 좋은데 떨어졌어요라는 분을 본 적도 없고 성적이 커트라인인데 붙었어요라는 분도 아직까지는 예, 명쾌하게 제가 확인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모든 응시생 예,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면 뭐 수강생 기준 뭐 대충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1에서 한 30%에서 40% 정도는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계에서 말하면 이제 도달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 응시생 중에 PT운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한 3, 4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거라 나머지 예컨대 6, 70% 분들은 뭐 제가 뭐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더냐라고 이제 나중에 묻기는 하는데 혹시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늘 말씀은 드리는데 뭐 광주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유의미한 게 그런 경우가 뭐 간혹 많지도 않긴 합니다. 간혹 하는데 광주, 전남, 전북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일반화의 오류를 좀 하기 싫어서 그 뭐 면접 강사들이 한 명 붙여놓은 것 같고 뭐 다 웃음 맞춘 것처럼 막 이렇게 광고들을 뭐 하는 건 뭐 장사치들이 하는 얘기들이고 그냥 팩트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어떤 분이 여쭤보시던데 뭐 성적이 안 좋으면 가망이 없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대답은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밖에 좀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명쾌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예 뭐 그거는 외부 요인이라고 하죠. 행정학에서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고민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또 성적이 또 뭐 좀 괜찮거나 그냥 뭐 안정권이거나 뭐 이런 분들은 또 뭐 그놈의 미흡병 걱정들을 좀 하시죠. 예, 필기의 마킹병에 준하는 면접의 미흡병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광주는 그 질문지 질문을 아마 지난해는 명쾌하게 질문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질문지를 놓고 매일 질문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연히 뭐 거의 똑같다고 보긴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냥 그 안에서 물어서 그냥 그날 보는 사람들은 질문들이 거의 다 뭐 똑같지는 당연히 않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비슷했다고 보여집니다.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사과에서 질문지를 주고요. 뭐 요 범위 내에서 물어라. 뭐 그것만 물어라가 아니고요. 뭐 예. 뭐 질문 한 두 분이 하시면은 한 10분, 12분 정도 하니까 한 서너 개씩 그래서 한 6, 7개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약간의 꼬리 질문이 있는 것 치고는요. 뭐 요 질문지 안에는 한 그거의 한 2배나 3배 정도의 질문지 리스트가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골라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뭐 차이는 있기는 한데 뭐 그 정도로 좀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또 질문도 이렇게 특이한 질문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광주에도 교수님들이 좀 오십니다. 그 면접의 빌런은 교수님들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타노스급 빌런들도 좀 어디 계세요. 경남 뭐 이런 분들 하다못해 이제 전북만 해도 약간 타노스급 그 교수님들이 오셔갖고 그 당신 묻고 싶은 거 막 묻다 보니까 특히 행정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예,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런 용어들 막 묻기 시작하면 정신 사나운데요. 간혹 막 시사 문제도 막 묻고 그렇기는 한데 광주도 교수님이 오셔서 일부 그런 걸 묻기는 합니다. 일부 특정 교수님들이 오시면 근데 그거는 그냥 퀴즈로 그냥 뭐 아냐 정도의 문제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예민하게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도 해줘요. 와 이게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공무원 하려면 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하고 넘어가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적 느낌이 강합니다. 따라서 뭐 그 부분 역시도 뭐 그렇게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조에서 그러는데 뭐 그 역시도 약간
뭐 그냥 좀 의례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따라서 뭐 못 볼래야 못 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 특별한 질문도 별로 없고요. 그냥 예측 가능한 질문, 그러니까 기출 위주로 거의 뭐 묻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뭐 황당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런 건 좀 없고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직 분들 중에 뭐 지난해 기계였나 뭐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또 일부 교수님인 것 같은데 공무원이 그런 식의 어떤 전공 퀴즈 질문을 잘 하질 않는데 예,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왜 공대 이공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막 그런 거를 그냥 메들리로 계속 묻는 분이 또 한 분 정도 오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전대나 조대에서 누구 무슨 관련된 기계공학과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불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좀 예외적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뭐 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간호 같은 경우 아니 뭐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보건소에서 오셨는데 그쪽 직렬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면접위원이 뭐 전공 지문이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복불복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면접위원 구성에 따라서. 하지만 뭐 전체 총량으로 보면 총량과 또 뭐 일부 그런 게 좀 있더라도 뭐 결론이 중요하죠. 뭐 결론은 다 위아더 월드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그 역시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또 질문들이 되게 평이하고요. 그 일부 예외적인 걸 조금 걷어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걷어내면 뭐 평이하고 기출 중심이고 거의 다 예측 가능한 질문이고요. 또 본인 얘기 그냥 조곤조곤 하게 만드는 그런 뭐 그런 류의 좀 열려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인데다가 분위기까지 심지어 좋아서 이렇게 덕담 모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덕담 조언 모드의 면접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권하는 건 좀 안정적으로만 보시면 된다. 예, 뭐 잘 보겠다 이런 건 모르겠고요. 예, 그냥 좀 안정적으로 뭐 조곤조곤 뭐 이런 것들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지 뭐 그 자체를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좀 아니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론은 다 결론을 다 말씀드려버렸네요. 원래 이게 예, 맨 뒤에다가 얘기해야지 좀 되는데 예,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겁도 좀 드리고 그죠? 여러분 2년 3년 공부하셨죠? 면접 못 보면 꽝이거든요. 다 다시 도서관 가고 싶지 않죠? 제 강의를 들으세요. 우수를 받아야지 다 우수 받을 각오로 준비해야지 보통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연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그냥 예, 또 많이 들어주시니까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필요별세 관련돼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뭐 특별히 없고요. 다음에 서류들은 잊지 말고 잘 내시고요. 뭐 알아서 하실 테니까 뭐 조심조심해서 내시고 일단 면접 시험은 이제 좀 빨리 보내요. 그죠? 예, 7월 19일이니까 예, 뭐 한 여유를 한 2주 좀 2주 반 정도 여유를 준 걸로 보이는데 뭐 저는 또 간호직들이 먼저 빨리 볼 줄 알았더니 또 뭐 그것도 아니고요. 뭐 어차피 빨리 보는 거 그냥 한꺼번에 빨리 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서 예, 오전 쪽, 보시면 알지만 이제 예전에는 지난해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오전 오후 조가 아니고요. 오전 조, 오후 조 1, 오후 조 2예요. 그래서 아마 인원 분산 때문에 밀집도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갔으니까 자기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한 1000명 중에 한 명 이거 착각하셔가지고요. 예, 낭패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확인하셔서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려움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순서도 뭐 거의 예,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맨 마지막에 예, 간호직 분들이 맨 마지막 날 보시게 되고요. 이거 금요일 날 좀 나눠서 하네요. 네, 뭐 그 정도고 목요일 날 보건직이 먼저 좀 하시는군요. 예,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간호직 하시고 예, 간호직은 이틀 정도에 보는 뭐 그 정도입니다. 30분 전까지 오라고 하니까요. 반드시 시간 맞춰서 가시고요. 일찍 가셔도 되게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예, 안에 인원 들어가는 게 통제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날 더운데 일찍 가지 마시고 시간 맞춰서 그냥 가시면 되겠고요. 마스크 항상 뭐 여기 별도로 얘기가 당연히 뭐 있을 텐데 상시로 마스크를 끼셔야 되고요. 안에서 뭐 음식물 취식 같은 것도 방역 차원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뭐 가서 이제 하라는 거, 그죠? 방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보다는 방역이 우선입니다. 이론적으로. 따라서 뭐 하라는 대로 좀 지침을 좀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전 안내 사항인데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면접 쪽에도 항상 마스크를 껴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선소독자 어쩌고 저쩌고 응시자는 2차 검사 후 예비 면접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들어가셔서 열나면 열 뭐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 본인은 이제 그 면접장으로 못 들어가고요. 아마 그 여기 별도로 아마 딴 데다가 뭐 하나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가서 그 체킹을 이제 보건소에서 아마 나오셔가지고 체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일시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 면접을 보게 하고요. 좀 뭐 이렇게 문진이라고 하죠. 뭐 열이 언제 났냐, 뭐 기침이 있었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그런 건 좀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면접을 보시고 또 안 되겠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뭐 그래 아예 그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면접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면접실로 간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는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리는데 마스크는 그 하나나 두 개 정도 여분을 좀 그 주머니 같은 데도 넣어 두셨다가 특히 이제 대기할 때는 뭐 좀 땀도 나고 또 여기가 이제 큰 공간인데 뭐 덥지는 않은데 아주 시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뭐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더 더울 테니까 뭐 그 쇠 마스크를 좀 한두 개 정도를 또 여분으로 갖고 가셔서 특히 이제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갈아 끼우시면 나름대로 뽀송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기분이 프레시한 느낌도 좀 드니까 안간하시면 여분을 꼭 챙겨 가시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물 같은 것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 같은 거는 뭐 자기 생수 같은 거는 좀 들고 가시고요. 대기 시간이 뭐 이렇게 나누니까 아주 길게는 하진 않지만 뒷번호에 걸리시면 적어도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스탠바이를 하셔야 되니까 뭐 그거까지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도 뭐 대기 시간에 자료 보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대기 시간은 뭐 자기가 들고 가신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확진자 및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일반 면접실에서 응시가 불가능하고요. 당연하게도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거 되게 전제 조건이 되게 이 공무원식 표현인데요. 여러 가지 막 단서 조항을 달아 놓습니다.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을 신청하면 그죠? 걸렸는데 신청 기간에 신청 기간 16일이니까 잠깐만요. 16일이면 아마 직전일 텐데 전날까지일 텐데 이것도 전날도 아니네. 16, 그러니까 17, 18, 19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전주 월요일부터 면접 보니까 전주 금요일까지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확진자 혹은 밀접 접촉자예요. 특히 이제 밀접 접촉자에서 이제 자가격리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 예, 에, 그 전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하면 별도 시험을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 등의 보건당국과 협의 후 그죠?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금 계속 좀 경우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면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별도의 장소면 이것도 역시 방역을 뭐 어떻게 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장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이제 밀접 접촉자 어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터디룸 같은 데 갇혔다가 거기에 방문자 중 누구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끝에 본인의 스터디조도 걸렸어요. 그럼 연락이 오죠. 연락이 와서 일단 밀접 접촉자를 불리거니 자가격리 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자가격리하면 조금 있으면 해당 가까운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여러분 1년 전에 들은 선배님들이시죠. 예, 담당자들 바로 지정이 돼서 전화가 와요.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키트라는 표현을 쓰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키트라는 쓰는데 박스에다가 있잖아요. 햇반, 물, 마스크, 체온계 이런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있잖아요. 들고 옵니다. 방역 막 해가지고 문 앞에 놔두고 전화로 문 앞에 놔뒀습니다. 전화하고 그거 나오시면 뭐 2주 동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앱 무슨 앱 까시고요. 아침마다 거기 오면 뭐 온도 몇 도 이런 거 다 해야 제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꼭 넣어주시고요. 입력을 안 하면 여러분들 전화해야 되는 거죠. 저 입력하셔야 되는데 오늘 뭐 이런 거 있죠. 또 그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이러시면 뭐 필요한 게 급하게 뭐가 있다 그러면 또 1대1로 지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핸드폰으로 심지어 회사 폰이 아니고요. 저기 사무실 폰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해서 연락 오고 그러면 또 24시간 스탠바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아무튼 그렇게 아주 격리가 되는데 만약에 면접 장소에서 그때 전에 신고가 되고 단지 그러니까 자가격리라는 게 그 코로나 잠복기가 최대 이제 2주 정도로 보통 보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본인이 감염이 됐더라도 무증상이고 전파는 되는 무증상.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일단 감금시켜 놓는 거잖아요. 자가격리라는 걸 하는 건데 그거 했는데 면접 날이에요.
그 전에 걸려가지고 연락이 확진자가 됐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전에 미리 제가 자가격리자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청서를 광주 여기다가 별도 양식지가 있더라고요. 보내야 돼요. 보내면 받잖아요. 그 인원수만큼 사전 신고가 필요한 건 그 인원수만큼 별도로 뭔가를 만들어 놔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 방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누가 와야 돼요. 거기에 현장에도 와야 되고요.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됐는데 본인이 이제 면접 날이라고 하면 보건당국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보건당국이 뭐 전날이나 전전날 계속 체킹을 할 거예요. 뭐 와서 하든 뭐든. 그 다음에 확인해 보고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쪽에 보건소에 있거나 누가 감염 담당 그 판정하는 의사가 이거 뭐 특별하게 뭐 이 정도면 큰 먼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밀접 접촉이고 확진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검사는 매일매일 하겠습니다만 라고 판단해서 괜찮다라고 오케이를 내면 이게 뭐 마스크 끼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아마 뭐 그쪽의 인원이 담당 공무원이 가면 아마 동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딴 데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원래 자가격리 못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가 한 명 혹은 두 명이 들러붙어서 같이 지정된 방법으로 해당되는 걸로 가시면 아마 면접위원들이 뭐 약간의 방어 조치를 좀 한 다음에 거기에 뭐 살균도 하고 뭐 등등등 한 다음에 약간 그런 상황에서 별도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한 요건이 그때 신고를 못하면 예컨대 일요일 날이다 전날 걸렸어요. 월요일 날 면접인데 일요일 날 뭐 토요일 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준비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대응이 안 되니까 최소한 그 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협의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는 건 누가 판정하느냐 그러면 보건당국이 판정하는 것인데 보건당국이 글쎄요 좀 보수적으로 아니 이거 좀 증상은 없는데 뭐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문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방역의 우선순위는 이 보건당국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못 나간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끝 면접 못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개념이신지?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요지는 뭐냐 그러면 일부에서 코로나 걸려도 이제 다 면접 보게 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걸렸다고 무조건 보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그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터디 같은 것도 웬간하면 화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뭐 집안의 자가격리 면접 때까지 자가격리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좀 이렇게 그런 장소는 좀 피하시면 좋겠고요. 또 대면 면접 스터디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 밀폐된 뭐 지하나 스터디룸 같은 데가 대개 보면 밀집도가 상당하고 이렇게 폐쇄가 되어져 있죠. 공기순환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스터디원이 괜찮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한 명만 하면 다 거기 있는 분들이 자가격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몇천 명 단위가 자가격리 중이에요. 상시적으로. 확진자는 뭐 두세 명이라고 나오고 뭐 10명 이렇게 나오지만 애게 하지만 그거의 한 100배쯤이나 뭐 10배나 혹은 100배 사이에 자가격리자들이 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보실 게 아니라고 봐요. 자가격리자 수는 여러분들 이따 제가 사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코로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내 그 사이트가 별도로 있죠. 거기 자가격리 수도 나와요. 오늘 현재 몇 명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사부려 튼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그죠? 뭐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좀 개방된 장소에서 좀 넓은 공간에서 뭐 그나마 좀 제한된 시간에 좀 짧고 굵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엔간하시면 화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줌 같은 거로 그냥 화상으로 있잖아요. 뭐 말은 똑바로 하나 남들은 또 어떻게 면접 준비하나 나만 버벅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알아보는 것도 뭐 스터디에 또 다른 또 나름대로 심기 경호 차원에서는 괜찮은 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좀 특별하게 좀 조심하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사전 신청서 하여간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뭐 광주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인데 뭐 늘 하던 대로 나온 거라서 이거 역시도 자기소개서는 제가 별도의 강의로 오픈 강의를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뭐 이거 점수 매기는 거 아니고요. 뭐 영어까지 끌어모으시거나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좀 성의 있게 그 본인 정보 위주로 조곤조곤 쓰시면 되고요. 광주는 이거 내용 가지고 묻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후기를 보면 그냥 한번 그래도 면접인이 보신다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서면 자기소개, 서면 질의응답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꼭 지문이 있거나 없거나 면접인이 공이 두 분 다 보시니까 뭐 본인이 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좀 조곤조곤 쓰시면 될 일이고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평가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써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몇 줄 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뭔가 막 뭐 이게 그 소설을 쓰시느라고 애쓰실 거 전혀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조곤조곤 쓰시면 된다.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만 보면 된다. 아름답게. 그렇습니다. 광주는 아름다운 걸로 치면 전국에서 한 탑 5 안에 드는 아름다운 데입니다. 예. 그래서 뭐 딱히 뭐 면접 자체 부담은 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공고분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교재인데 저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교재 띄워놓고 합니다. 띄워놓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혹시 수강생분들은 뭐 교재 올 때 기다리지 마시고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 카페 수강자료 게시판에 가면 광주 게시판이 있고요. 광주 게시판 안에 보면 여기에다가 뭐 제가 링크를 다 올려놨습니다. 요 링크 타고 가시면 제가 이제 여기 띄워준 요 교재예요. 요 교재 뭐 밑줄도 쳐 있고 뭐 메모 같은 것도 제가 다 앞으로 다 해놓는데요. 그 그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뭐 따로 메모까지도 필요 없고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교재 뭐 오기 전에 와야 뭐 강의 듣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뭐 부담 없이 이걸로 그냥 먼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이렇게 나중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출 질문이랑 후기 같은 것도 여기에서 링크 타고 가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생분들은 등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등업 신청서는 뭐 단톡방에도 있고요. 뭐 강의 기획사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꼭 좀 하시면 좋겠다. 수강생분들 중 한 30% 정도는 이게 또 이게 카페 자료도 되게 중요한데요. 후기들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 한 30%쯤 늘 됩니다. 저도 좀 신기하기는 한데요. 왜 모르실 수가 있지?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꼭 좀 들어와서 해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일단 요거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안내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 제 강의 소개는 지금 여기서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아이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강생용이라서 자, 일단 기출 팩트편에서 요 진행 방법부터 일단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정규 강의이기도 하니까요. 자, 시험 개요를 좀 보면은요. 예전에는 통상 1.2배수 정도 사이를 뽑았었는데 1.1배수, 1.2배수, 1.2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는데 원래는 그런 걸로 보면 조금 약간 적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사과 입장에서는 뭐 방역 때문에 안에 공간 계산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뭐 필기 합격자 많아가지고 면접 대상자 많아지는 거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당연하게도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전 내시는 건 자기 소개서만 내시면 끝이고요. 면접 시간은 10분 정도 봅니다. 10분. 그래서 뭐 간단한 면접이고요. 두 명인데 한 분은 엔간하면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보면 공무원분 한 분이신데 교수님들이 열일 하시면 뭐 적극적으로 막 물으시면 공무원분은 옆에 앉은 공무원분들은 아이고 교수님이 질문하시는데 뭐 어디다 대고 감히 공무원이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질문 많이 안 하세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행정학 교수나 이런 분들을 많이 해버리면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 뭐 공직관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시게 되는데 별로 이렇게 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별로 질문이 없고 요런 조에 걸리시면 아까 조금 진폭이 좀 있다는 말씀 아까 좀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전조사서는 원래 썼었는데 2019년, 20년 다 안 썼으니까 뭐 요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겠는데 어떤 건지 그냥 아시는 일단 혹시 몰라서 그냥 알아두시는 차원에서 근데 뭐 특별한 게 묻지는 않는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행 방법은 그냥 가셔가지고 대기하다 그냥 순서대로 면접을 보시면 되고요. 가시면 본인이 이제 몇 조 몇 번이니 아마 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방이.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며칠 날 뭐 오전주나 오후 1조, 오후 2조로 가시는 거는 뭐 사전에 아는데 수험번호 순으로 다만 가셨을 때 내가 몇 조에 몇 조라는 건 해당되는 조 면접위원들을 어느 조에 있는 면접위원들한테 몇 번,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몇 번. 순서가 몇 번인지는 그날 가셔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보면 몇 조에 해서 뭐 한 조당 몇 명씩 편성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예컨대 뭐 6명씩 편성한다 그러면 6번까지 있을 수고 6명은 더 하겠네요. 10분, 15분씩 잡으면 1시간에 4명 들어갈 수 있겠고 3시간 텀이면
3시간 텀이면 4명, 4, 3, 12, 뭐 12명 정도,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10번이다 그러면 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날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뭐 1번 걸리면 바로 먼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행 관련돼서는 특별한 거는 당연히 여기 없었고요. 지난해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미뤄져, 뭐 면접 일정도 왔다리 갔다리 해, 또 뭐 어디는 뭐 인상검사 보는 거 취소하고 뭐 완전히 진짜로 도구난리였던 지난해는 그랬는데 올해는 뭐 한번 겪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요. 항상 상시 마스크 끼야 되고 파티션에 그 대형 강당 같은 데서 보시게 되는데 그 부스라고 하죠. 파티션들 이렇게 세워놓고 보게 돼서 일단 공간이 좀 넓어서 반향음이 적다 보니까 소리가 일단 좀 작은 것도 있는 데다가 면접인 책상 앞에는 면접인 두 분이 따로 별도의 책상에 놓고 그 앞에 투명 가림막이라고 하죠. 아크릴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당연히 면접위원도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공간은 좀 넓고 옆에 붙여서 웅웅하는 소리도 들리고 마스크 그 특히 이제 투명 아크릴판 때문에 투명 가림막 때문에 소리 전달이 좀 오용하지 않고 또 교수님들이 또 목소리가 크지 않으시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면 정말 잘 안 들렸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또 면접위원들도 학생들 얘기가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얘기해 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교수님, 면접위원님, 저 목소리가 안 들리셔서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똑바로 좀 크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렵니까? 라고 말할 강한 분들은 없잖아요. 5만 인상 써가면서 이걸 안 들린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막 한번 인사과에서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안 들리면 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라고 해도 된다. 그 대부분 고지는 하는데 뭐 그건 이론이고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좀 잘 안 들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사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재질문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마 면접위원들한테도 조금 목소리 크게 해달라고 말씀은 드리는 건 같기는 한데 일부 저는 너무 안 들려서 되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후기에서 보시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개 보시면 아까 보셨지만 질문이 되게 무난한 질문들이고 예측 가능한 질문이라서요. 대충 들으면 뭐 그냥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로 아마 대부분 다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뭐 질문을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좀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뭐 얘기 질문 많이 했다고 뭐 떨어뜨리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심리적 부담을 가지실 건 없겠습니다. 다만 한두 번 계속 그러시면 한 번이나 뭐 대여섯 개 묻는데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매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그게 좀 곤혹스러운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팁 중에 하나는 이제 바디랭귀지죠. 바디랭귀지. 예. 그죠? 이게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자꾸 이렇게 몸을 막 앞으로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막 들이밀면 안 들려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좀 크게 얘기해 주시거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지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여기 적었습니다만 되게 무난하고요. 예, 편안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하드코어한 거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소개 질문을 이게 또 조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좀 많이 물었는데 작년엔 질문만 해서 원래는 좀 많이 좀 묻는 편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잘 모르겠다. 근데 지난해 아마 질문지만 좀 여기 것만 물으라고 해서 그냥 자기소개서를 잘 안 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자기소개서 질문 주면 좋죠. 뭐 사실은 여러분 뭐 쓰신 내용이니까 뭐 뭐든 뭐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뭐 큰 부담은 없는데 좀 약간 이것도 차이가 좀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 기술직 분들 전공 직렬이라는 것 고조 그런 질문들을 좀 걱정을 하시는데 퀴즈형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주도 있고 전혀 없는 주도 있고 좀 기술직은 약간 좀 복불복이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경우는 그냥 총합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뭐 어디에 어떻게 걸릴지 뭐 알 길이 없고 올해는 또 어떨지도 알 길이 없고 뭐 지난해 그랬다고 올해가 꼭 그러는 보장도 없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은 뭐 지난해처럼 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 전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율을 중에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질문에 합집합을 다 하는 게 낫고요. 예. 근데 이제 교집합이 상당히 커요. 예. 그러니까 늘 묻는 류의 질문들을 교집합이라고 하고 뭐 교수님들이 오셔서 뭐 이것저것만 묻는 질문까지 포함한 걸 이제 합집합이라고 하면 합집합의 사이즈 자체는 크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컨대 뭐 여러분의 질문 사이즈를 합집합을 한 10의 크기를 한 10 정도로 하면 예측을 하면 예를 들면 경남은 한 20쯤 되고요. 충남은 한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남 춘북은 참고로 30분 면접을 봅니다. 질문 한 30개 넘게 받으면 약간 영혼이 털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러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면접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준비만 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행정 교수님이 오셔서 혹시 선택 과목이 그럼 대부분 행정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고 또 막 이렇게 몇 개의 퀴즈 질문, 고시와 공고의 차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신뢰보호의 원칙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과의 질문들을 좀 합니다. 참고로 이제 교재 사신 분들은 교재 맨 뒤에 행정학 뭐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 또 진짜 버리기 직전인 여러분 뭐 그 기본서 교재도 다시 보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제 교재 뒤에 약간 다이제스트본 면접 때 흔히 묻는 행정학 행정법 질문 용어들 중심으로 체계를 그대로 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기본서 체계를 그대로 잡아가지고 재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냥 기억을 좀 환기시키는 정도, 뭐 그 정도 방어적으로 준비하시면 되지. 뭐 그것 때문에 딱히 뭔가 좀 오버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교재는 제가 쓴 거는 아니고요. 제가 뭐 지휘를 하고 뭐 좀 압박은 했습니다만 뭐 7급 들어가신 두 분이랑 국회 들어가신 한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면접용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그 걱정들 하셔가지고 다이제스트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해서 교재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거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 질문 때문에 걱정들도 일부 하시는데요. 전공과 지역. 지역은 뭐 딱히 묻지는 않고요. 뭐 발전 방안 뭐 이런 거 정도를 묻는 정도이고요. 뭐 약간 기초 정보 맨날 묻는 거 있습니다. 광주 오미 광주 축제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조에서는 뭐 시장님 이름까지 묻기도 했었긴 했는데 그거 좀 적절하진 않은데 뭐 그런 것 정도 약간 초보적인 뭐 그런 정도 현황 정도 뭐 이런 거 있는 거 외에 뭐 이슈라고 묻는 거는 뭐 맨날 묻는 게 이제 광종 일자리 뭐 그 정도 맨날 묻는 것 정도 묻는 것 외에 뭐 특별한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은 또 없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사 이슈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뭐 간혹 뭐 지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면접 보실 때가 의사 파업했을 때입니다. 공공의대 만든다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돼서 늘 그게 이슈가 늘 뉴스에 머리에 올라왔던 그때라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 정도입니다. 따라서 뭐 그냥 그 교수 면접위원이 그냥 궁금해서 묻는 정도이니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시사 지문을 따로 준비하시거나 그럴 필요도 없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요 관련된 기본적인 기출 정보는 제가 오픈 특강 그 예전에 지방직 통합으로 했을 때 각 제 교재 일부분을 발췌해서 질문지는 다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대략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뭐 사전 조사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한 줄에다가 지문 하나 있고요. 뭐 10분 주고 뭐 열심히 쓰는 거예요. 쓰면 걷어가 가지고 면접한테 주고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주는 그 정도를 했었습니다. 뭐 전국에서 이거 하는 데가 몇 군데 없기는 한데요. 아침에 가자마자 동시에 쓰는 걸 말하는데요. 질문은 제가 만들어 놨었어요. 가장 마지막에 2019년도에 7급이 봤었던 거였는데 질문은 5.18 민주화한 40주년을 맞아 광주의 정신을 어떻게 전국화 세계화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개설하시오. 요게고요. 2019년도 그때 9월 달에 이거 행정직에서 했던 건데 광주시에 관한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발전 방안. 그러니까 여러분께 면접 준비하신 것들을 그냥 에둘러서 좀 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이거 용으로 따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가 대부분이었는데 다만 이게 이런 종이에다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니까 좀 시간 내에 그래도 좀한번 더 번은 좀 써봐야 되니까 약간의 부담이 있었다 정도로 있는데 뭐 아마 올해도 거의 뭐 안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뭐 크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시사도 못 보면 좀 몇 개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문 몇 개만 보고 그냥 분위기만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요 라이브 끝나고 바로 이어서 정규 강의 1장 요 원래 설명을 드릴 때 하는 거였는데 그때 같이 제대로 좀 하도록 하고요. 그냥 분위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 9급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질문 세트라고 하는데 저 오픈 특강 자료에도 보시면 아마 카페도 있고요. 제가 단톡방에도 아까 다시 한번 올려놨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기출들을 대략적인 질문의 사이즈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뭐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게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은 순서대로 받은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한 걸 제가 세트라는 표현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게 뭐 분해를 하지 않고요. 온전하게 그래야지 서로 비교도 되고 또 반복성도 생기고 패턴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질문의 흐름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광주는 그냥 하나 묶어 끄덕끄덕 하나 묶어 끄덕끄덕 넘어가고 뭐 꼬리 질문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떤 꼬리 질문의 흐름 같은 것까지 보실 뭐 그런 건 없는데 되게 뭐 간단하게 보는 거라서 하여간 전체적인 흐름도 좀 알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트로 늘 드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처음 들어갈 때는 자기소개시키고 지원 등에 뭐 하고 싶니?
시장님 이름 뭐 이런 거는 좀 사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런 거 잘 묻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좀 오버하신 거죠, 이런 게. 그다음에 민산 몇 기 뭐 이런 것까지 묻는데 좀 적절하지는 않기는 해요. 뭐 참고로만 하시고 이런 게 있었다는 정도만. 그다음에 시장 비전, 시장 가치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바로 그겁니다. 아, 이런 것도 묻는구나. 예. 그다음에 공직자의 공무원의 6대 의무 물어보고요. 금지 의무 물어봤고 헌법 7조 1항 뭐 요거 물어봤고 예, 국민의당 봉사자 뭐 그거죠. 예, 그 질문 그거 그냥 뭐 아는지 물어봤고 다음에 공직자가 갖춰야 될 덕목 뭐 봉사정신 뭐 헌신 뭐 공정 청렴 뭐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뭐 언택트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다음에 광주 삼향 뭐 간혹 물어요. 예, 이런 것도 퀴즈형 질문. 상사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상사를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헤드락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분들은 없으실 테고요. 정상적인 분들이시면 뭐, 뭐 적당히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당 지시 뭐 이것도 적절하게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그다음에 상사의 성희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래? 사실 이런 질문도 사실 면접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기는 해요. 예, 이런 거라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싶으면 뭐 어떡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들이 좀 정신머리가 없으신 거예요. 이런 거 묻는 거는. 뭐 아무튼 있었고요. 뭐 이것도 흔한 질문이에요. 누가 광주 오면 어디 소개시켜 줄래? 광주 자랑해 보라 뭐 이런 얘기죠. 뭐 그 정도 간단한 질문. 다음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 위한 정책들 뭐 어떤 거 하면 좋겠냐? 그죠? 예,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선 그뭐 발전 방안 뭐 이런 거의 질문인 것 같아 보여요. 느낌적 느낌은 뭐 질문이 좀 거창하죠. 예, 교수님들이 오시면 또 질문도 거창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거 추상적인 질문들을 좀 하십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인데 뭐 질문은 우와 뭐가 많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실 텐데요. 좀 많긴 하네요 보니까 질문들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뭐 하나만 좀 더 보죠. 두 번째 분 뭐 요건데요. 자기소개와 지원도기 묶어서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7조 1항 봉사자 어떻게 실현할래? 뭐 어떻게 봉사할래?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축제 이것도 많이 흔하게 묻는 질문이에요. 5대 축제. 그다음에 지역 축제가 어려운데 이거 아마 꼬리 질문처럼 보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할래? 뭐 이것도 뭐 홍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아까 물었던 부당한 지시 질문이랑 좀 겹치죠 살짝. 동료와 의견이 충돌한 데는 어떡할래? 뭐 대화 풀겠다 뭐 이런 얘기일 테고요. 선택 과목 뭐 했니? 물으면 행정학을 얘기했다 그러면 행정법의 비례 원칙 세 가지 이렇게 바로 묻는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요런 테크닉을 많이 씁니다. 뭐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만 물었으니까 땡큐죠. 그다음에 상사가 네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시키면 어떡할래? 네. 에, 광주를 관두고 광주 교행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겠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했니? 뭐 얘기하셨고 저출산 대책 뭐 언제든지 물어도 되는 뭐 질문들이 있죠. 뭐 아무거나 뭐 주택 얘기를 하시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앞에 분들은 좀 라이트하죠. 예, 앞에 첫 번째 게 조금 정신머리 없게 좀 많이 물은 케이스이긴 한데 이거는 되게 요 정도 사이즈예요. 요 정도 사이즈. 이게 아마 되게 좀 기준점 스탠다드 약간 요 정도 느낌의 질문입니다. 뭐 딱히 뭔가 뭐 답변 못할 거 별로 없고요. 뭐 또 이게 질문만 있으니까 되게 건조하게 보이는데 모르면 면접에 또 알려주시기도 해요. 아 이게 말이죠. 뭐 광주 우대 축제 이거 하나 둘 셋까지 얘기했는데 막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고 막 버벅버벅 그러고 있으면 아 나머지 두 개는요 요거랑요 요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뭐 알아두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니 광주를 왔더니 축제를 모르다니 위임을 줘야겠군.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예, 뭐 그런 거니까 좀 편하게 하셔도 된다는 게 이런 취지입니다. 자, 뭐 대략 뭐 이건 요거는 이제 오픈 자료 아까 그린 거에 뭐 다 제가 예, 뭐 저작권이라서 이게 뭐 다 그냥 보시라고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 내용들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예, 참고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도 이제 정규 강의이긴 해서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좀 드릴 텐데요. 요 뒤에 건 자세하게 이따 본강 이따 하겠습니다. 그 교재 앞에 보시면 제발 뭐 강의 격신 여기에 있고요. 오픈 강의도 있습니다. 제발 아까 여기 등업 신청서 있으니까 등업 꼭 좀 하시라고 수강생분들은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PT운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요 없고요. 광주시 예, 여러분 유튜브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면접 준비입니다. 예, 그럼 나름대로 기여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한번 꼭 해주시고요. 단톡방 엔간하면 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이야 뭐 지금이야 그냥 뭐 서로들 간에 그냥 도우고 스터디 구하시고 이러는 용도지만 요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건 이제 면접이 시작이 되면 뭐 서로들 질문들 알려주시고 분위기 전해주시고 그래서 좀 우애롭게 같이 또 되시면 다 얼굴 보실 텐데 광주도 좁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단톡방에서 이제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세상이 그렇게 좁아서 여러분들 괜히 이상한 거 하시면 나중에 또 다 알게 됩니다. 아무튼 서로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저도 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릴 테니까 예, 웬간하시면 여기 들어와 계시면 뭐 본인이 정보적인 측면에서 뭐 낙동강 오리알 뭐 그런 표현이 요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본인이 소외돼 가지고 뭘 모른다 이런 거는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와 들어와 계시면 서로 좀 우애롭게 알려주시고 면접 끝날 때까지 또 끝나고 나서도 제가 단톡방을 폭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이게 자연스럽게 동기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입직하면 서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때 되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예, 서로들 간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아직도 제가 지난해 만들었던 단톡방들 뭐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50명 정도 있어요. 뭐 인원이 원래 많기도 했지만 지금도 맨날 예, 땡땡구는 괜찮나요?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거기는 복포 얼마나 나오나요? 와, 우리는 왜 이번 달에 안 나오지? 뭐 이런 얘기들 서로 하시고, 예, 뭐 그런 것도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아무튼 단톡방인데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강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드린 게 저게 개요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드렸던 것이었고요. 기출 팩트 아까 보셨던 기출 질문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적으로 패턴 학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물었는지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쭉 보시면 정신 사나우니까 뭐 제가 그래도 매날 보던 거니까요. 뭐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묻고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서요. 인적성 질문, 공직관 질문, 그다음에 광주 시장에 관련된 질문, 그다음에 각 직렬에 관련된 질문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묻고 우선순위 먼저 좀 준비하실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거를 한 타임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거 알면 뭐 다 아신 거죠, 사실은. 두 번째 이제 후기 사례 집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요. 여기가 뼈라면 이게 살이죠. 살까지 붙어 있는. 살만 붙은 게 아니라 뭐 화장도 하고 막 향수도 뿌리고 막 난리들 나지 않았겠습니까? 조미료도 치고 뭐 그거 가지고 좀 내용들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와 함께 그다음에 흐름들과 또 약간 면접위원의 리액션들도 좀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들 좀 파악하시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좋은 답변 사례들 또 반대로 조금 아쉽다 하는 것들의 답변 사례들의 예시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좀 케이스 스터디 겸해서 한 7, 8개를 가지고 좀 조곤조곤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알고 답을 아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 장은 좀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뭐 질문들을 좀 총정리해서 분야별로 좀 나누는 건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뭐 아까 했던 사전 조사서도 쓴다, 뭐 5분 발표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광주는 그냥 아름답게 면접만 보고 땡 이러니까 뭐 딱히 여기서 원래 설명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질문들 패턴들로 좀 정리하고 준비하시는 활용법 어떻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정 광주시정은 이따 이거 보시면 광주시정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지 아까 뭐 광주형 일자는 무조건 해야겠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희망 업무나 관심 업무 관련돼서 본인이 광주에서 되게 어떤 일들이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저출산 대책, 뭐 광주도 일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외지로 나가는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뭐 그런 문제, 뭐 광주 일자리의 어떤 진행 방법들 또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외에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희망 업무, 관심 업무에 관련된 광주 시정들을 본인이 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좀 간편하게 찾는 방법론 위주로 그리고 또 뭐 코로나 관련돼서 좀 챙겨 보셔야 될 정보들, 그다음에 홈페이지 보는 법, 또 자료 찾는 법,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편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시장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이드해 드린 걸로 해서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띄워놓고 뭐 좀 주요한 메뉴들도 같이 좀 여기 띄워놓고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성 공지가는 공통 강의여서요. 전부 다 좀 인강으로 다 이미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교재 내용대로 그대로 강의가 되어져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뭐 내가 장점이 일도 없다 이러면 깝깝하다 이러시면 여기 뭐 장점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되고요. 또 지원 동기 제가 지원 동기는 참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좀 조미료를 쳐야 되나 싶으시면 인적 소편에 아까 지원 동기를 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조미료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다양한 조미료 맛을 좀 느끼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교재만 보시거나 필요하신 것만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공직권도 마찬가지. 예, 뭐 필요한 부분만 책만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찾아서 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광주는. 다음에 부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 직물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해와 지지난해 각 직렬별로 직렬 전공 질문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런 것들 뭐 간호직 같으면 감염병의 종류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에 뭐 보건직 뭐 식중독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뭐 배런위의 정리, 화공직 가면 연력학 정리, 뭐 토목직 같은 경우 콘크리트의 종류, 뭐 요런 유의 질문을 말하는 거 약간 퀴즈형으로 묻는 거, 그거는 뭐 계륵 같은 거죠. 이렇게 뭐 딱히 뭘 예,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센 방법은 그냥 기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각 직렬별로 광주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모아놨습니다. 그 해당되는 질문들만 다 모아가지고 하면 되게 총량은 거의 거기서 거기 물어요. 예, 거기서 거기 물으니까 그거 정도 그냥 방어적으로 준비하시는 느낌. 예. 아까 보셨다시피 광주도 이제 기술직 일부는 해당되는 분이 오셔갖고 막 그런 류의 질문만 또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현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에이 뭐 찜찜하긴 한데 그냥 요 정도만 하고 가자 뭐 알고 가지 뭐 약간 요 정도로 판단하시기 좋게 예 그렇게 직렬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뭐 어떤 직렬은 좀 많고요. 어떤 직렬은 또 원래 그런 질문 자체가 적어서 네. 뭐 딱히 뭐 양이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총학생이 워낙 전국 단위로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이상의 데이터를 어디서도 구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라.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직하고 간호보건직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추가 강의를 전국 단위로 그 공통 강의로 드려놨으니까 특히 사복직은 사회복지 제도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좀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 3시간 정도 강의가 있고요. 간호보건직도 코로나 관련돼서 뭐 블라블라 이런 정보 좀 찾아놓으시고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와 또 뭐 좀 준비하셔야 되는 질문들 몇 가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따로 카페에도 올려져 있고요. 또 자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먼저 좀 챙겨 보시면 좋겠다. 반드시 그거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대략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는 한 3시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래 할 거나 길게 할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요거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골라서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뭘 물었는지를 아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야지 맵이 딱 잡혀 있어야지 필요한 것만 하지.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 강의하면서 공무원의 정신자세, 공직가치 이런 건 강의 잘 안 드립니다. 예, 제가 뭐 무엇이고 한데 여러분들 정신개조를 할 것도 아니고 질문을 보시면 그런 게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마치 한국사를 잘 보기 위해서, 그죠? 예, 여러분 한국사 시험 20점을 받기 위해서, 한민족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으면 한국사를 20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냥 시험일 뿐이에요. 면접도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공무원의 봉사정신, 정신자세를 갖춰야지 공무원이 되는 것 같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게 좋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거 들으시고요. 저는 일단 질문에 맞춰서 빨리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면접도 시험입니다. 제3차 시험. 이런 필기가 1, 2차 병합 시험이고요. 제3차 시험이 면접이라는 시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여러분들이 무슨 양심 고백을 하거나 그죠? 여러분의 공무원의 정신 상태를 점검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몇 개 묻고 답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지에 따라서 평가를 기초로 하고 이런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패턴을 아는 게 면접 시험의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필기 보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유형과 패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드립다 외웠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서로 간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일정을 좀 더 신경 써서 들으시고 나머지는 또 필요에 따라서 골라 들으시면 되겠다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리엔테이션 겸 오픈 특강 겸 강의 가이드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본 강의 바로 이어서 할 때는 기술 팩트편 아까 분석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정교하게 한번 달려볼 테니까 제발 예, 제발 좀 요거는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들으면 제가 그런 질문 되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단톡방에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제일 제가 싫어하는 질문 선생님 제가 땡땡도 땡땡신데요 이런 질문도 준비해야 될까요? 혹은 이런 것도 물어볼까요? 라는 질문을 극혐합니다. 말 조심해야지. 왜? 그거를 질문했다는 말은 곧 일장 강의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강의 안 들으셨어요? 아직 제가 시작은 안 했는데 들으시고요. 닥치고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 아무도 안 물어요. 들으면 아는 걸 뭐 왜 굳이, 그죠? 상상 속에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딱 알고 그냥 끝내면 되는 것이지, 공부가 안 되시면 이것도 물을 것 같고 저것도 물을 것 같고 오만 거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일장이라도 좀 똑바로 집중해서 한번 좀 봐주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강생 분들은 요 다음 타임 넘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1장에 있는 아까 기출팩트 질문들 세트들 몇 개 골라놓은 게 있죠. 전체는 아니고 일부밖에 못 골라놨습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고르면 책만 두꺼워져 가지고 대표적인 걸 골라놨으니까 제발 그 기출 세트를 일단 대충 한번 꼭 읽고 다음 정규 1장 강의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으로 듣지 마시고 한 5분에서 10분이시면 보시니까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일단 일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꼭 들어주시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픈 특강으로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건 단톡방이나 또 물어주시고, 또 단톡방에 서로 물을 때 꼭 저답분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단톡방이 한 20개쯤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가기도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뭐 질문들 있으시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서로 좀 정보도 좀 나눠주시고 좀 우애롭게 좀 서로 아름다운 동기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오리엔테이션과 오픈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